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우리 정부도 반도체 미래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용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을 견고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구축하자, 이런 내용이 거론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를 둔 한일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의 임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 우리 산업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해소 자체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일 거고요. 네. 그런 규제 해소를 통해서 이제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을 이제 저희처럼 장치를 만들거나 네. 이런 회사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저희 제품도 이미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허, 예.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일본의 유수 회사하고 지금 기술 협력 관계가 있고 이미 첫 제품에 대한 수주 그 LOI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반 다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을 그래 좀 대체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 개발하다가 이번에 조치로 조금 그게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네. 해외 시장까지 개척이 돼야만 앞으로 어떤 회사든 생존할 수 있다고 보면 네. 그런 정도는 아주 사소한 규제 정도가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수출이 사실 조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납품하시는 입장에서 좀 체감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급격하게 지금 모든 어허. 투자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체감은 엄청 많이 되죠. 예. 그래도 앞으로 미래 사회라는 게 예.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고 지금 한시적으로 공급 과잉에 의한 산업 불황이라고 보면 곧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네. 납품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오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가 클러스터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한 계획 정도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도 확보가 돼가고 있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어차피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한번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2, 3년 뒤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데 필요로 하는 장치든 부품이든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대기업의 상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지자체의 지원 등이 있으면 네. 좀 더 규모가 작은 우리 같은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다수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적군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네. 이게 뭔가 하고 사실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일본 소부장만 국한해서 생각할 거는 아니고 이미 그러면, 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라든지 미국의 램이라든지 어플라이드 회사들은 용인 근처에 연구소 부지를 다 이미 확보를 했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소비자주의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과 또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조도 해가면서 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게 기업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뭐 앞에서 반도체 부품 그중에서도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 회사 주력 제품은 이제 반도체 공장 내에서 예. 습도를 제어하는 그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45%의 습도 수준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점점 고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예. 그 45%의 습도가 그 안에 함유된 수분으로 인해서 네. 불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예. 전체 라인의 습도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제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거는 이제 아. 웨이퍼라는 동그란 기판이 예, 있는데 그 표면의 습도를 아. 45%를 이제 5% 이하로 예, 떨어뜨릴 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주요 제품입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습도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하게 되신 이유가 특별하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거를 우연히 봤고 예. 이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가 향후 미래 기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제 이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동료들을 만나서 예,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불량률을 낮추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정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소기업이 정확히 뭐고 어떤 부분을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강소기업은 단어 그대로 이제 작지만 네. 강한 기업을 선발을 해서 그 강한 기업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나왔고요. 저희 제품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약 70에서 80%의 어허.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거기에 관련된 특허가 100여 건이 넘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네, 네.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어허. 강력하게 R&D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게 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는 슈퍼 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올라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멀었고요. 사실 저희 목표는 그런 슈퍼 을이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진짜 최근에 유행하는 슈퍼 을 같은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보통 하나의 기반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응용해서 여러 분야로 네. 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반도체 장비 외에 다른 분야로 또 진출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꾸준히 그 노력을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도 그렇고 OLED의 정전기 없애는 것도 그렇고 태양광 세정 장치도 이미 고객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주력은 반도체 시스템이지만 네. 향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와 OLED 태양광을 겨냥을 한 그런 제품들을 지금 꾸준히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여기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작가님들이 알아보니까 직원분들과 그 직원분들의 가족까지 정말 잘 챙기신다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챙긴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민망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날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회사의 성장과 비례해서 뭔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우리
창업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하고의 생각은 회사 성장과 비례해서 네. 직원들도 성장해야 되고 어허. 미래를 좀 더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뭐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경영 이념으로 삼고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다시 좀 반도체 얘기로 좀 들어와 보자면요. 국가 간의 지금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다는 이야기가 네. 많이 들리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크게 보면은 기업과 이제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의 시스템이 도움을 되면 좋은데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이 성장했던 이력을 보면 그 회사들도 20, 30년 전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 회사 정도의 규모였었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국내 회사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발전하면서 지금의 규모가 되어 왔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하고 그랬듯이 네.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전 세계 50%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그런 상생의 노력을 한다면 기술력이나 성실감이나 노력하는 모든 면에서 한국 장비 기업에도 네.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인들의 노력 같은 것들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네. 말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미 전 세계에 이제 강소 장치 업체를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등은 한 20조 정도를 하고 예. 10등이 한 9조, 10조 정도를 해요. 연매출이. 예. 한국 장치 업체를 다 합쳐도 한 2, 3조 정도.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몇몇 대기업하고 관계가 좋은 회사들이 예. 1조 정도를 좀 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다 외국 기업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상생의 노력을 더 하면 그런 매출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날 거고 한국 기업들한테 일어나면 그게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거고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2개 회사거든요. 예. 앞으로 뭔가 장치가 필요할 때 세상에 없는 장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장치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하다 보면 네. 그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장비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세계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협력 관계가 지금이라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산업은 세계 1, 2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갈 길이 멀다라는 것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술의 자립도 높여야 되는데 소부장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계정 정보를 잊어버렸거나 이미 사이트를 탈퇴해서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중에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이칠 권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요.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요.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분실해서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접근 배제를 통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을 해서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더 이상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검색 목록 배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제3자가 게시를 했다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가 요청자를 대신해서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임시적 접근 차단 혹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시물 삭제나 검색 목록 배제 요청은 이틀 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게시글 URL과 아이디, 신분증 등 본인이 게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정보와 개인정보 동의서, 권리 위임장 등을 이틀 권리 접수처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요.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가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조치 여부를 공유해서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신청자는 개인정보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의 개인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각종 납세 고지서. 하지만 글자를 읽기 어렵거나 한국어가 서툴러 고지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다 쉽게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음성 변환 바코드인데요. 정권성 대표와 함께 음성 변환 바코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신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아주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네. 조금이라도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아이의 정권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1년도 지방세 징수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고지서에다가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을 해라.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해요. 사실 이게 용어가 낯설어요. 네. 음성 변환 바코드 기술. 이게 뭡니까? 음성 변환 바코드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입니다. 예.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2차원 형태의 바코드에 담아 인쇄물에 출력을 하고요. 예. 이 코드를 촬영을 하면 음. 코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국내 개발 기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QR 코드 비치면 그 웹페이지로 그냥 그러니까요. 링크를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런 정도 기술인 건가요? QR 코드하고 유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본 덴소에서 개발한 QR 코드보다 네. 저장 용량이 10배 이상 아하. 높은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QR 코드가 담지 못하는 음. 데이터를 저희 2차원 바코드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어허. QR 코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URL 링크와 같은 네네.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URL 링크를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경우 네네. 실제로 큐싱이라는 어.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음. 이메일이나 예. 문자 메시지로 날라오는 URL 링크는 해킹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잘 누르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클릭에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QR 코드에 들어가 있는 URL 링크와 같은 정보는 아무 의심 없이 손쉽게 누르시게 됩니다. 그렇죠. 즉 QR 코드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URL을 넣을 수밖에 없고 예. URL을 넣다 보니 음. 휴싱과 같은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장 용량이 큰 고밀도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죠. 단적인 예로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제일 먼저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예.
행정안전부 정부 24에서 발행하는 문서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등초본을 필두로 해서 네. 100여 종의 이제 그렇죠. 국가 증명서들이 예, 있습니다. 많죠. 예. 해당 증명서의 내용을 일단 시각장애인들이나 저시력자, 아. 노인분들이 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 바코드 안에 주민등록 등본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 납부하실 금액은 57만 6,170원이며 납부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시약자들이 노인분들은 이제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보를 얻지 못하시면 체납을 하시게 되죠. 음. 근데 지방세 고지서에 해당 네. 내용이 이제 반영을 한 이후로는 네. 실제로 그러한 체납 정보를 얻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주고 문서를 읽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추가적인 기능도 더 하는 걸까요? 바코드 안에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예. 것이 이제 장점이다 보니 일반적인 문서에 대한 데이터 말고 네. 이 문서가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예. 보안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출력물 위변조 방지 예, 예. 바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문서에 대한 네. 위변조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음. 정보를 이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번역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서를 읽으시는 네. 분들이 일반 저희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도 계시고 실제로 국내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예, 예. 계십니다. 연간 한 1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한글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글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들 나라의 언어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예. 그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바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110여 개의 이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会員募集案内、保護者のお母さんに安心してくださいましたか?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앱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그분들에게 대국민적으로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초반이 아닐까, 초기 네네.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음성 변환 바코드 시장은 실제로 시작이 2013년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이제 제공하라고 명시적으로 나오면서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네.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 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이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와 같은 교육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지방세 고지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및 약관 등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시회를 할 때 예, 예. 전시되는 물품, 미술품과 같은 전시되는 물품을 소개를 하는 도록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바코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다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 돈을 뺏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위조해서 1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 100만 원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물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서에 출력되는 문서의 내용을 바코드에 담고 그것을 위변조 방지하는 네네. 보안 데이터까지 같이 담습니다. 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일반적인 이제 정부 문서나 공문서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에는 빨간색 도장이 관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예. 그것을 해당과 관련된 법적 효력과 관련된 정보조차도 저희가 빼먹지 않고 네네. 바코드에 모두 다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이에 대한 이제 위변조 방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분증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출입증,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과 같은 기타 다른 용도의 네. 해당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이 필요한 네, 네. 그런 곳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변조를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우리 생활 어디든지 이제 우리가 가는 곳, 보는 곳 무엇이든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변조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용하는 분야를 첫 번째로 이제 확대하는 것이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문서나 기타 신분증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 전반에서 이제 위변조 방지가 이제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1번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적용되어 있는 문서를 검증을 하는 검증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변조 방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생성을 했는데 예. 그것을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문서의 자체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에 이용이 된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집주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세 사기 요즘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편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한국조폐공사도 사실 네. 위변조 방지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폐공사랑 같이 무슨 디지털 증지를 네, 맞습니다. 개발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디지털 증지가 뭐고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입인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수입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전에 공공서류에 이렇게 붙였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사서 부착을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적용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이제 가품이라든지 이력이 추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과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결합을 해서 네. 새로운 디지털 증지라는 기술을 이제 현재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해당 기술은 최종적으로 정품이 필요한 고가의 물품이든 아니면 중요한 물건이든 네. 정품 인증이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보호, 네. 즉 가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네.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신발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기도 많고 옷도 그것도 그러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딱 비춰보면 진짜 가짜가 바로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시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네. 보니까 일반인들도 모두가 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서비스는 해외로 좀 진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곳이 이제 일본인데요. 저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저희보다는 조금 나중에 생긴 법이 2016년도에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이제 예. 16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법 제정 이후에 큰 이제 사업적인 발전이 없다가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관련 산업의 발전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일본으로 진출을 이제 꾀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문맹에 관한 부분이 글을 못 읽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나라가 이제 95% 이상, 99% 이렇게 되고 있는 문해율이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문맹률이 20% 정도나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음성으로서 읽어줄 수 있도록 네.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읽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에 저희가 해당 기능을 추가 기능으로서 이미 개발을 이제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바코드 생성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탑재를 해서 해당 나라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고밀도 2차원 바코드를
주요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에 대한 어허. 네. 그런 기술로서 수출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앞으로 이런 목표 그리고 자 한번 봐달라 우리 회사 이렇게 해낼 거야라고 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Change the World with Touch입니다. 예. 즉 저희가 가진 기술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즉 다츠 이제 바코드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바코드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함을 좀 제공을 하고요. 네. 정당한 이용자에게 이제 공정함을 좀 제공을 하고 실생활에서 이제 불편하거나 네.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치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제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뭐 이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편함들이 이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또 편리함 내지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었겠죠. 앞으로도 음성 변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서 모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